우선 검수입니다. 원하는 대로 의도한 대로 박스가 잘 만들었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검수에서 전체적으로 인쇄가 잘 되었는지, 후가공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다른 불량은 없는지 전체적으로 확인합니다. 검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전에 검수에서 체크할 항목들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수량부터 인쇄 품질까지 체크해야 할 부분들을 미리 작성해서 검수를 진행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박스 잘 나왔나 가서 확인하는 것은 제대로 된 검수의 의미가 없습니다. 박스 몇 번 제작해 보셨다면 완성된 박스가 입고되는 날 배송 문제로 곤란한 그런 상황을 겪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배송도 참 미리 체크해야 될 부분이 꽤 있는 중요한 요소죠. 몇 톤짜리 화물차로 어떻게 배송하느냐에 따라서 우선 비용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화물차도 일반 화물차냐, 탑차냐, 윙탑이냐 등등 이렇게 종류가 다르고, 특히 화물차 사이즈에 따라 보관 장소에 대한 진입로, 그러니까 들어가는 길이나 입구죠,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스맨입니다. 이제 박스 다 만들었죠? 이번 시간엔 드디어 초보자를 위한 박스 제작 과정 설명의 마지막인 검수와 출고, 배송, 보관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패키지 박스는 다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다 만들었다고 다 끝난 게 아닙니다. 박스 잘 만들어 놓고도 검수와 출고, 배송, 보관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동안 잘 해왔던 부분들이 의미가 없어지죠. 너무 쉽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검수입니다. 원하는 대로 의도한 대로 박스가 잘 만들었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검수에서 전체적으로 인쇄가 잘 되었는지, 후가공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다른 불량은 없는지 전체적으로 확인합니다. 그리고 신경을 쓰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의외로 아주 중요한 출고에 대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포장 방식과 납품 방식, 그리고 팔레트는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제대로 안 되면 아주 고생하는 경우가 생기죠. 배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량과 하차 방식 등 여러 가지 챙겨야 할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잘 만들어진 박스를 어떻게 보관하고 적재할지도 매우 중요한 요소죠. 무엇보다도 이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가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박스 공장과 이 발주자 사이에서의 소통과 조율이 중요합니다. 그럼 검수부터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검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전에 검수에서 체크할 항목들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수량부터 인쇄 품질까지 체크해야 할 부분들을 미리 작성해서 검수를 진행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박스 잘 나왔나 가서 확인하는 것은 제대로 된 검수의 의미가 없습니다. 게다가 검수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나중에 박스 공장과 이 발주자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서로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내용을 정리해둬야 문제가 없습니다. 검수에서 체크해야 할 부분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찌그러지거나 스크래치가 났거나 접착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 등을 확인하는 그 외관 검사, 그리고 인쇄 컬러와 텍스트 상태, 로고 등을 확인하는 인쇄 품질 검사, 그리고 구조와 기능이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특히 이제 바코드나 QR코드 라벨 같은 경우는 직접 하나씩 찍어보는 게 좋습니다. 생산된 수량이 맞는지 체크하는 것은 당연히 기본이 되겠죠. 특히 이제 복잡한 공정으로 제작된 고급 박스의 경우에는 전수 검사를 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출고입니다. 패키지 박스가 잘 만들어졌고 확인도 했으니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을 텐데 아닙니다. 출고에 대한 정리가 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고생하는 것은 물론이고 생산된 박스의 손상이나 손실까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출고 포장 방식을 상황에 따라 잘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스에 담아서 포장을 할지, 밴딩으로 묶어서 포장을 할지. 밴딩으로 묶으면 일부 박스가
약간 뭐 앞뒤로 위아래로 약간의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될 수가 있고, 박스 포장의 경우는 그런 손상이 적지만 비용이 추가되고 부피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이 랩핑의 경우에도 방식에 따라서 나중에 적재나 보관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겠죠. 특히 소량 생산의 경우에는 팔레트의 사용 유무와 지게차를 이용하는 부분, 그리고 적재한 박스의 그런 정체를 나타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적재한 박스가 어떤 용도에 뭔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부착하는 라벨을 예를 들어서 사면에 붙이든지 이면에 붙이든지 어떤 위치에 붙이든지 이렇게 라벨을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나중에 불편하거나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또한 납품 일정과 박스가 입고될 창고의 상황, 그리고 엘리베이터 유무와 하역할 때 인원은 어떻게 진행할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소통하고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박스 공장과 발주처 사이에서 서로 모르는 정보들이 있고 입장도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항목별로 제대로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박스 몇 번 제작해 보셨다면 완성된 박스가 입고되는 날 배송 문제로 곤란한 그런 상황을 겪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배송도 참 미리 체크해야 될 부분이 꽤 있는 중요한 요소죠. 몇 톤짜리 화물차로 어떻게 배송하느냐에 따라서 우선 비용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화물차도 일반 화물차냐, 탑차냐, 윙탑이냐 뭐 등등 이렇게 종류가 다르고, 특히 화물차 사이즈에 따라 보관 장소에 대한 진입로, 그러니까 들어가는 길이나 입구죠.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5톤 이상의 대형 차량의 경우 도심지나 혹은 뭐 시골길은 진입을 잘 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팔레트를 사용했는데 자체 지게차가 없다면 도착 시간에 맞춰서 지게차를 불러야 지게차 비용도 많이 추가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지게차가 아니라 사람이 손으로 날라야 한다면 사전에 작업할 인원 배정은 물론이고, 인원이 부족한 경우에 이제 배송 기사님이 뭐 도와줄 수 있는지 뭐 확인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배송 당일에 소통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송지 담당자분과, 그러니까 박스를 받는 곳에 이제 그날 박스를 받을 담당자분과 이제 배송 기사분 간의 소통을 좀 확인을 하고 점검할 사항과 입고 내역이 정리된 서류도 잘 챙겨야 됩니다. 적재와 보관은 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선 미리 창고를 비롯한 보관 장소에 충분한 여유 공간을 확보해 둬야 되고요. 당연히 통로도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또한 보관 환경이 매우 중요한데, 일단 종이는 습기와 냄새에 취약합니다. 골판지 박스의 경우는 습기를 아주 잘 먹고 습기에 젖어들면 박스가 또 물러져서 힘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습기와 동시에 냄새도 배이게 되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지하 창고는 장기 보관용으로는 절대 이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 환기를 잘 시켜줄 수 있는 곳이 되도록 좋습니다. 또한 바닥에 바로 쌓는 것보다는 팔레트나 최소 깔개 같은 장치를 이용해서 바닥과 분리해서 박스를 적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적재를 잘 못할 경우에는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 박스가, 아마 이런 모습 많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박스가 이제 무너지거나 뭐 기울어지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파손이 되기 때문에 직선 적재와 교차 적재, 뭐 간단히 얘기해서 이제 바로 맞춰서 적재를 하는 것과, 그리고 벽돌 쌓기처럼 이제 박스를 교차해서 적재하는 것들을 잘 하셔야 됩니다. 검수와 출고, 그리고 배송과 보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검수는 무엇보다도 미리 점검할 항목들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간과 통로 확보를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박스 공장과 발주처 사이에 서로 모르는 정보가 많고, 게다가 배송기사는 뭐 자체 공장 배송기사일 경우도 있고, 또 아웃소싱한 외부 배송기사, 화물 기사님일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소통을 잘 하셔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잘 만든 이 박스에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포장 문제와
뒷무덤 같은 이슈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점검 및 소통을 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강의까지 패키지 박스 초보자를 위한 전체 공정 흐름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각 영역별 전문가 강의를 비롯해서 박스와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로 찾아뵐 예정입니다. 박스. 이제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지 않으셨더라도 여기까지 봐주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드립니다.